한 주간의 주요한 시사 스케줄 쫙 정리해드리는 시간, 시사기상도 시사평론가 민동기 씨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도 또 경제 이야기 있을 것 같고 어떤 스케줄들 있나요? 오늘 정부가 작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 결과를 발표하거든요. 예. 아무래도 공공기관들이 1년 가운데 가장 긴장하는 날일 것 같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첫 기관 평가이기 때문에 네. 긴장도가 더 높아지고 있는데요. 네. 오늘 발표에서 주목해야 할 점은 2년 연속 D등급을 받는 평가 기관이 나올 것인가. 2년 연속 D등급 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기관장이 해임 건의 대상이 됩니다. 해임 건의. 네. 참고로 지난해 D등급을 받은 곳이요. 가스공사, 예. 국립생태원, 예. 고용정보원 등이거든요. 올해도 만약에 D등급을 받는다면 기관장 해임 건의 대상이 되고요. 예. 만약에 D등급보다 더 부진한 2등급을 받게 되면 바로 해임 건의 대상이 됩니다. 두 번 연속이 아니라 그냥 2등급 받으면 그 해에 해임 건의 대상.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D와 E에 여러분 주목하셔야 되겠고요. 또 있습니까 오늘 일정? 생전에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유언을 남긴 캐나다 참전용사 유해가 오늘 국내로 봉환이 됩니다. 예. 존 로버트 코미어라는 분인데요. 만 19살의 나이로 6.25 전쟁에 참전을 했거든요. 지난해 11월 생을 마감을 했는데 네. 가족들에게 한국에 묻히고 싶다는 의지를 보였고 이에 따라 유족이 부산 유엔기념공원 안장을 신청을 했습니다. 예. 국가보훈처가요 2015년부터 유엔 참전용사 본인이나 유가족 희망에 따라 참전용사의 사후 개별 안장을 추진을 해왔는데 이번이 14번째입니다. 그렇군요. 뜻깊은 일이 또 있고 화요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주 주요한 일정은 화요일에 다 몰려 있습니다.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화요일 우주를 향한 재도전에 나서는데요. 정해졌어요 날짜? 화요일 날 일단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변수는 여전히 지금 그 날씨라든가 기상이 좀 변수가 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 뭐 이걸 취소했다 이런 얘기는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번에도 또 너무 막 기대하고 있지 않고 혹시 또 날씨라든지 다른 변수 때문에 연기가 돼도 그러려니 하면서 기다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또 장마 기간이라 그러니까 너무 날씨 변수가 많습니다. 한 번 할 때 확실히 성공하는 게 나은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다음 화요일에 이 정부의 첫 부동산 윤석열 정부의 첫 부동산 관계장관 회의가 열리는데요. 예.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덜어주는 첫 임대차 시장 보완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 임대차 3법을 전면 개편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왔었는데 그랬었죠. 전면 개편보다는 뭐 임대인 인센티브 제공이라든가 네. 세제 지원과 같은 전월세 이용자 부담을 낮추는 데 좀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요. 검찰 인사위원회가 소집된다는데 이것도 화요일입니까? 화요일입니다. 통상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면은요, 검찰이 인사안을 발표를 해왔거든요. 그렇죠. 첫 검찰 정기 인사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 인사 원칙이라든가 기준 등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또 하나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게 검찰총장이 아직 임명이 안 됐거든요. 네. 그런데 검찰 인사위원회가 소집이 되면 이제 첫 정기 검찰 인사를 단행을 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나오는데 지금 간부 인사가 아직 안 됐으니까. 그렇습니다. 검찰총장 추천위원회는 그럼 언제 열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논의가 좀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요. 화요일이 아까 많다고 하셨는데 혹시 또 있어요? 또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가요. 예. 화요일에 경찰권 통제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를 합니다. 대략적인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 행안부 산하에 네.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경찰국을 설치를 하고요. 경찰청장과 국가수사본부장에 대한 후보 추천이 구성 등을 아마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지금 이 경찰국 설치 문제 놓고 일선 경찰들이 부글부글하고 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 경찰국을 신설을 하게 되면은 예.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이 훼손될 것이라는 게 경찰 쪽의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안부가 일일이 간섭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경찰국 만약에 통해서. 이걸 공식적으로 발표를 하게 되면 또 경찰의 반발도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그것도 화요일. 또 있어요 혹시?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상임고문단을 화요일에 대통령실에 초청해서 오찬을 가질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화요일과 수요일에 서울에서 2022년 세계 신안보 포럼이 열릴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수요일로 넘어갑니까? 수요일로 이제 넘어갑니다. 네. 수요일에 구본상 LIG 그룹 회장하고요. 구본엽 전 LIG 건설 부사장의 항소심차 재판이 열리는데요. 무슨 일이었죠? 두 사람은 경영권 승계를 위한 주식 매매 과정에서 양도 시기 등을 조작을 해서 1,300억대 세금을 포탈한 혐의를 받고 있거든요. 그런데 1심 재판부가 두 사람을 무죄로 판단을 했습니다. 검찰이 1심 판결에 불복해서 항소를 했는데 네. 항소 결과가 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자, 2심이 수요일.
목요일로 넘어갈까요? 목요일에도 재판 일정을 하나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일제 강제징용과 관련해서 2013년 피해자 유족들이 미쓰비시를 상대로 1인당 1,000만 원을 청구하는 임금 소송을 제기했거든요. 네, 네. 1심 재판부가 이때 원고가 63명이었는데 한 명에 대해서만 미쓰비시의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면서 1,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을 했습니다. 네.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각하하거나 기각을 했는데요. 양측 모두 항소를 했고요. 사건이 서울 고법으로 넘어오긴 했는데 네. 2심 재판 과정에서 원고 20명이 항소를 취하했고 특히 일본 정부 측이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바람에 그렇죠. 지난해 11월 이후에 이 재판이 무기한 연기가 됐는데 맞아요. 목요일부터 이제 다시 항소심 변론이 개최가 됩니다. 미쓰비시 상대로 한 그렇습니다. 재판 제기. 국민의힘과 관련된 주요 일정들이 좀 있잖아요. 혁신위원회가 윤리위원회 그 두 위원회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되는데요. 네.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이번 주 최고위 의결을 거쳐서 정식 출범을 합니다. 이번 주. 당 혁신위 구성 안건이 아마 목요일쯤 최고위에 올라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그 이전에 외부 위원 인선은 모두 마무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장을 포함해서 15명으로 꾸려질 예정인데 이르면 이번 주에 첫 회의가 열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부위원장으로는 조혜진 의원이 한 분 된 것 같고 또 합류할 한 분이, 예정이고요. 예, 안철수 의원 추천으로 누구시더라? 추천 인사가 또 한 명 또 올라오는 것으로. 그렇게 외부 인선이 일단 확실하진 않은데 예. 대략 그 전에 아마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위원장 2명 알겠습니다. 윤리위원회 이게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이준석 대표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고요. 다음 주로 넘어갈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는데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지금 좀 문제가 복잡한 게 이준석 대표가 일부 언론과 인터뷰를 가졌거든요. 네네네. 일단 회의 어떤 징계도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취지의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윤리위가 또 여기에 또 반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일 낮은 경고도 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입장을 취했죠. 어찌됐든 이준석 대표 개인 입장에서는 정치적 명운이 걸려 있는 데다가 네. 결과에 따라서 개파 갈등이 또 본격화될 수도 있기 때문에 상당히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기로에 서 있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민주당은 목요일, 금요일 민주당 워크숍 있네요. 그렇습니다. 1박 2일로. 네. 여기까지 정치권 소식까지 전하면서 민동기 씨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는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댓글 잊지 않으셨죠? 알림 설정을 해두시면 평일 아침 7시 20분 실시간 라이브도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